이태원 참사로 숨진 외국인들은 모두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각 나라에 있는 유족들과 접촉해서 숨진 이들을 운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김완중 재외동포 영사실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26명이고 부상자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예, 부상자도 지금 현재 5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분이요. 예. 그분들은 그러면 뭐 가족들한테 연락이나 이런 건 다 됐습니까? 물론입니다. 신원 확인을 하는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사상자 중에는 그 아시아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유럽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중국이나 일본 분들 또 우리 동포 분들 우리 이제 이 외모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우리 내국인 사상자로 이렇게 분류가 됐다가 네. 나중에 확인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부상자가 5분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들 혹시 현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한 분은 조금 중경상 상태고요. 나머지 4분은 경상인데 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경상인 분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분.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외신을 통해서 좀 유족들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희생자 아버지 얘기가 좀 보도로 나오기도 했는데 혹시 희생자들 가운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최초로 이걸 인지한 거는 우리가 새벽 4시 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지방 그 소방청에서 사상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근무 중인 해외안전지킴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직원을 즉시 이제 2명을 파견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게 됐는데 되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유족분들께는 모두 연락이 다 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파악이 되는 대로 네. 또 우리 관계기관 소방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파악이 되는 대로 그 1대1 전담관을 지정을 해서 우리 외교부 직원들을 이렇게 주한 공간에 우선 통보를 하고 또 제 공간에도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다 통보를 해서 즉시 그 유가족들하고 접촉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위로를 해라. 다 지시를 해서 26명 전원 예. 이렇게 접촉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나라의 자녀, 아마도 자녀들이겠지요. 자녀들을 보낸 부모님들께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지 않습니까? 좀 직원들 뭐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 제 공간 이제 대사들이나 또 차석급 직원 또 영사들을 통해서 직접 유가족이 연락을 하면 하여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입장을 토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언론에 이렇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애가 우리 또 형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입국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26가족 팀 가운데 예. 9팀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예. 그 중에서 2분은 이미 나가셨고 예. 7분이 지금 체류 중에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지금 국내에 이제 우리 동포 사상자도 계시기 때문에 네. 2분이 이제 추모공원에 안치가 됐고 5분은 어제까지 이제 해외로 이렇게 이제 나가시게 됐고요. 예. 공부가 됐고요. 예. 오늘 또 이제 러시아하고 호주 또 일본 이런 사상자들이 나가게 되면 예. 토탈 11구가 이제 국내 또는 해외로 운송을 마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 희생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26번 중에 2분은 이제 일반 여행이고요. 24분은 주로 이제 교환학생으로 한국 대학에 왔거나 또 어학연수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예. 그 중에 한 5분은 또 동포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 중에 한 2분 정도는 그 우리 동포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어떻든 뭐 한국이 좋아서 왔다가 참사로 이렇게 또 희생자가 됐습니다. 안타깝고 미안한 일이고요. 남은 절차를 잘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 예.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장례비나 위로금 같은 건 내국인과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 우리가 이제 재난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제 그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에 거주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해외에서 단순 여행을 오신 분들 네. 그런 되게 이제 국제적인 갈래가 이렇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여행자 보험을 들어서 자가 부담 원칙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사고, 대규모 뭐 이런 경우에는 옛날 파리 테러 사건 때도 그랬고, 예.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 웨스트민스트 그 교량 테러 사건 때도 그랬고, 예. 그렇죠. 그 하여간 인도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라든지 이렇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 준해서 인도적인 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운급이나 이런 건 지원이 되더라도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서 하는 장례비는 또 다른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장례비라는 게 이제 여러 비용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검시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운반하는 비용, 또 실제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실비를 지원할 경우에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네. 또 절차 증빙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일시금으로 이제 1,500만 원 예. 이렇게 선지급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상자에 대해서도 그 치료비 법에 따라서 이제 일정 금액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희생자 가운데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부상자 말씀이신가요? 네. 그 사망자. 예, 희생자, 예. 희생자분들. 사망자의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하여간 1호금, 이제 9호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9호금하고 이제 그 장제비가 네. 일괄적으로 일시 지불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요. 이게 사실 뭐 법적 근거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에는요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일반 여행자 두 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예. 사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체류 기간이 도과했다 그러는데 그분의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다가 이제 8월 달에 실은 이제 도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한 2개월 남짓 지금 그 오버된 그런 상황인데 네, 네. 미국이나 이제 유럽 일반 선진국에서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귀국 준비하는데 보통 2, 3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유예 기간을 둬서 예. 충분히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뭐 하루 이틀 한 달을 이렇게 넘었으니까 그 체류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그런 걸 감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큰 문제 없이 이거는 해결이 된 문제인 그걸 거고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하고도 네.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유족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그분들도 이제 일부는요,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출신인데 유럽 국적인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운구를 시신을 그 아프리카 쪽에서 받고 싶다. 그래서 유가족이 거기 가서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 그쪽으로 보내달라. 이런 분도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들어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을 그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네. 대사관에서 이렇게 그 대리로서 이렇게 통관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절차를 대행해 달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 시신이 유족이 없어도 운구가 가능합니까? 다른 나라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나라 근데 자기 나라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사망이 되면은 사망 진단서 같은 게 필요하고요. 예. 근데 검사가 지휘를 해서 이제 그 시신 인도서 예. 이런 걸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이 장례 업체에서 이제 받아서 실제 또 방부 처리서 뭐 여러 가지 또 붙이고 또 주한 대사관에서 이제 공증 문서에 대한 그것도 받고 해서 이제 결국 항공사에 신청을 하게 되고 예. 또 그 나라에 가서도 또 여러 절차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걸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개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에도 2주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항공 일정도 또 잡아야 되고 예. 그 여러 가지 그 국내적인 절차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네. 이 언론에서 여러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 일정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신 운구 과정이 간단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항편이 또 없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사정으로 이제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예. 동해에서 이제 마침 선박편이 일주일에 한 번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놓치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국내 절차를 앞당겨서 지원금도 지불을 하고
국내 여러 서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1대1 직원을 전담을 해서 네. 지원을 해서 오늘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두 선박을 분이. 예, 그걸 통해서는 뭐 관련 시설이 다 마련이 돼 있는 거고요. 거기 이제 마침 이렇게 이제 그 냉동 시설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방부 처리를 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듣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한 분은 또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일부 언론에서는 운구 대행 업체가 좀 웃돈을 요구했다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확인이 됐습니까 혹시? 그래서 기사를 보고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예, 예. 뭐, 또 이런 오히려 또 이 내용도 있었어요. 시신운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막막해하는 유족들 이야기도 있는데 뭐 시민들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하여간 시민사회 또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름다운 일이고요. 예. 그래서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청 지금 12분이 돼 있고요. 네. 그 중에 2분은 이미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또 10분도 오늘 중에 이렇게 지급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가족이 아직 한국에 오지 않았거나 예. 주한 대사관이나 이렇게 통해서 대리로 이렇게 부탁한 경우 예. 그런 게 좀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좀 신청을 돕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 또 행자부 또 애교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신청이 빨리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러니까 접수되면 바로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애와 계좌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송금 수속상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실제 받는 데까지는 한 2, 3일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 이게 이제 희생자의 시신을 어떻게 옮기는지도 문제지만 이 각국의 법무부와도 좀 협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망자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무부끼리의 협조도 많이 됐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서류를 발급해서 주한 대사관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요. 그 자국의 법무부 관련 일은 주한 대사관이 많이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검역 과정에서 예. 필요한 서류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최대한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신다고 보시면 그 직원이 지금 각각 이제 유가족들에게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도 직원들이 동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공항까지 가서 다 이렇게 출국할 때까지 지원을 하고요. 또 현장에 도착하면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또 가서 이렇게 장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사정이 물론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함께하는 자세로 하고 있다 예.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족들은 그 심리 치료 같은 걸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외국인 유족에게도 지원이 되는 걸까요? 외국인들도 꽤 관심이 있고요. 또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또 서울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일정을 잡고 우리 영사 콜센터에 또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7개 언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역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본국에서 이제 돌아가셔서 좀 고통스러우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장제비라든지 구호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성인은 표시를 합니다만 또 그런 경우가 계속 접수가 되면 또 우리 공간을 통해서 또 사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중 외교부 재외동부 영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